자, 이어서 여러분들 7번 문제부터 또 분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에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5만 원이 과잉됨을 확인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 책이 좀 오타 하나가 있습니다. 과잉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됨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부족됨을 확인하였으나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우리가 일단 12월 31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12월 31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산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장부상 현금이 잘 보세요. 실제 현금보다 5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장부상 현금이 있고 실제 현금이 있는데 우리가 기호 표시를 보면 장부상보다 실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 그럼 결론은 지금 장부상 현금이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부등호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실제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장부상 현금이 실제가 많다. 그럼 실제가 회사의 현금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고 이거는 자산의 증가니까 5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많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빅이라고 표현하고 5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뭐죠,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결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빅이라고 처리하는 거지. 만약에 기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현금 가부족으로 적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상록상사는 상품을 매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고 하고 2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당좌예금 잔고는 150만 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품은 200을 매입을 했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은 150만 원을 발행을 했으므로 5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손해를 좀 보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잔고가 제로가 된 거죠. 15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5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제 50만 원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미리 빌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걸로 보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계 연습은 해봤고요. 이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참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론 문제에는 유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는 제가 이제 유사한 문제는 제가 하나를 풀어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좀 또 집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책에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는 자율 이런 문제 풀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모든 걸 풀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하나 들어보고 유사한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가 또 이제 이 기간을 조금 이제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양해 말씀 드렸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은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현금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또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이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을 포함해서 또 당좌 예금을 포함하고 또 보통 예금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금도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 문제를 제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과 당좌예금과 보통예금과 현금성 자산을 기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당좌예금이 20만 원 있죠. 자, 찾았으니까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우표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는 통신비죠. 우표는 통신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요. 만기 도래한 현금 이자표 그랬으니까 이거는 현금이죠. 이거는 현금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12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여기에 플러스 30만 원 했으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 될까요? 42만 원에 20만 원이면 52만 원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62만 원. 네, 제가 계산을 조금 못했네요. 자, 62만 원. 이렇게 더해보면 62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도 현금을 찾아보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현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것은 그랬어요. 자, 예제를 읽어보면 예금 잔액에 자, 여기서는 예금의 잔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다. 자, 수표를 발행한다. 그럼 여기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당좌 예금을 말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초과한다 그랬으니까 뭘 얘기합니까? 당좌 차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당좌 차후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회계 기간 중, 여기서 중요한 건 회계 기간 중, 시점이 기중이라는 거죠. 기중입니다. 그래서 기중에 현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 둘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적절한 처리 방법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럼 기중일 때는 제가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임시 계정인 현금 가부족을 사용한다라고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이 또 현금 가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제가 5번과 6번은 또 유사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6번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가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기중에 실제 잔액보다 장부 잔액이 많음을 발견했다. 자, 여기서 장부 잔액이 있고 실제 잔액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잔액보다 장부 잔액이 많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실제 잔액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실제 잔액이 작으면 이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가 부족하다 그랬으면 여기에 이제 기중입니다. 기중인지 기말인지 그 기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족했으면 이걸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대변회가 일단 현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 맞죠? 대변회가 현금이 감소. 왜냐하면 실제액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실제액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현금이 그만큼 감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라고 할까요? 기중이니까 현금 가부족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결산이다 그러면 잡손실 쓰는 거죠. 결산이다 그러면 잡손실이고
여기서는 기중이다 그랬으니까 현금 가부족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 회계 처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틀렸죠. 좀 여기가 잘못됐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반대가.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현금 실제액이 장부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럼 이게 바로 현금 가부족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기말의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는 임시계정이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었죠. 우리가 기말에 보고할 때는 재무상태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잡손실 적으라고 그랬죠. 기말은 부족하면은 잡손실을 적어주고 과잉 남으면은 잡이익을 적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말에는. 그리고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절대로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여기 나오죠. 결산 시 임구가 들어갔어요. 결산 시 현금 부족액의 원인을 그랬어요.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면 무슨 손실? 잡손실로 처리한다. 부족하니까 잡손실로 처리한다. 맞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틀린 걸 골랐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7번과 8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7번은 현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 거래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같이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분계를 보세요. 그러면 대변회가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회가 받을 어음이 돼야 되겠죠.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번은 상품 매입대금 그랬으니까 차변회가 상품이라고 적어주고요. 대변에는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당자예금이 되어야겠죠. 자, 3번은 외상매출금을 거래처 발행 당자수표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금이죠. 거래처 발행 당자수표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적고요. 대변에는 반대로 채권이 회수가 돼서 소멸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소지하고 있던 자기야수표. 여기까지는 우리는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당자 예의받아 그랬으니까 당자 예금이 차변에 나와야 되겠죠. 당자 예금이 차변에 적고 그만큼 현금이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란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돼요?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데 3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당자 거래 개설 보증금이 있었죠, 여러분들. 당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설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계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과 10번이 나오는데 9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1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9번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9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현금과 당자예금과 보통예금과 그 다음 뭐죠? 현금성 자산 네 가지를 우리가 혼합해서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폐는 현금이 되는 거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 되는 거고 그쵸?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기록할 것 그랬으면 지폐와 배당금 지급 통지표 두 가지만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5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1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11번을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금 플러스 당좌예금 플러스 보통예금 플러스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치자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지폐 뭐죠? 현금이죠. 타임 반응 수표 현금이죠. 자기야 수표 현금이죠. 자, 당좌예금 여기 있죠. 당좌예금. 자, 정기예금인데 6개월이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우편한 증서 현금이죠. 그 다음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금이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네요. 모두 합치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10만 원인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단원을 철저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도 해봤고 이론 문제도 풀어봤고 분계 연습도 풀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겼어요.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뭐 1,0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 주식도 사볼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좀 더 돈이 더 많다면 건물도 사볼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도 여러분들이 취득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즉 여유 자금이 좀 있었을 때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먼저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건데요. 자, 기간으로 나눠 봅니다. 자, 기간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취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3개월이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취득을 하고 예입을 하고 3개월 기간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고 앞에 우리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요. 자, 여기서 기간을 다시 봅니다. 3개월을 초과해서 그러면 1년이 되는 것까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 단기 금융 상품이란 말을 우리가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실무에서는 직접 그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면 정기적금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이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100%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보신다면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그럼 뭐냐? 유가증권이란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유가증권.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지분증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주식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 그러니까 국채나 공채나 사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합쳐서 채무증권이라고도 하고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식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성이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꼭 사용하실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하십시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주식을 취득했다. 그럼 주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고요. 또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목적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했다. 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개정 과목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우리는 말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재무상태표에서 구분해 보면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이건 장기간 투자니까 비유동자산이고 다시 소분류로 본다면 유동자산이면서 당좌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비유동자산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주식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시세 파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시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시가를 가지고 그날 시세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채권이라는 것은 국채, 공채, 사채를 우리가 채권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그럼 이건 아까 1번과 1번이 같은 거죠. 여기서 1번, 여기서 1번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같이 이렇게 쓰시면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공정가치법 사용하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이 달라지죠.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그리고 원가법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 투자자산이며 공정가치법을 사용합니다. 공정가액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분류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취득 목적입니다. 취득할 목적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든 시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고 단기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1년 이상 장기간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취득했을 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샀죠? 그러면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입 가격은 우리는 이거를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매입 가격을 취득원가 그럽니다. 취득원가. 그런데 수수료를 적을 때요. 이거는 따로 적어야 된다는 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분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사온 가격인 취득원가와 따로 우리가 그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요. 취득을 위해서 수수료가 지출이 되는데 그 수수료 비용은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사례 22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을 구입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구입했다라는 말은 취득했다, 샀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을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10주가 있죠. 10주. 그리고 1주당 5,000원을 6,000원에 구입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물건이 뭐 우리 이제 보통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예요 하고 얘기하면 그 사장님이 이거 5,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파는 사람은.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5,000원보다 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5,000원보다 덜 주고 좀 깎아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제 물건값보다 우리가 어쩔 때는 비싸게 주고 살 때도 있고 반대로 싸게 주고 살 때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 말은 실제 원래의 가격보다도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를 할 때는 5,000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로 구입한 6,000원을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취득했다라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 상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하고 적잖아요. 그쵸? 적는 건 차변에 적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자산의 증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만 원을 취득을 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6만 원이 바로 이제 오늘 시세가 이제 주식값이 한 주에 6,000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6만 원을 구입했다는 것은 공정가치로, 공정가액으로 6만 원을 이제 지불했다는 얘기고요. 수수료를 1,000원 그랬습니다. 그럼 구입할 때는 수수료를 꼭 구분해 주세요. 구입할 때는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1,000원을 따로 적어 달라는 겁니다. 요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틀려요, 시험장에서. 자, 이거를 현금으로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 감소, 자산의 감소로 6만 1,000원이 나갔죠. 6만 1,000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최초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취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또 쉬었다 할까요?